대출 규제가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하락은커녕 상승률이 살짝 꺾이는 걸로 그치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진짜 이렇게 한 달 천하로 끝난다면은 공급대책 내놓으세요. 공급대책이 이번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은행들은요, 연말이 지나면요 또 대출 푼다니까요. 제가 2024년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폭발적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금 부동산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럴 때 내 집 마련하려고 고군분투해도 모자를 파네. 집값이 이제 내려갈 거라고 10년, 20년째 스스로 희망 고문하고 자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어떤 분께서 어디가 집값이 올랐냐고, 제가 상승반전했다고, 서울이 상승률이 상승반전했다고 했더니 어디가 집값이 올랐냐, 말 못하면 사기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를 좀 보시라고, 눈으로 좀 보시라고, 따지더라도 좀 찾아보시고 따지시라고. 공부를 해야 세상이 눈에 보일 텐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시니까 발전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파트 주간 매매 동향 지수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전환했고요.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상승률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상승률로 전환을 해야 집값이 하락을 하는 건데, 지금 플러스 상승률을 627 대책이 나온 이후로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계속해서 플러스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하락 반전에도 모자를 파네 말이죠. 그래서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627 대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달 만에 무슨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2019년도에 12, 16 대책, 그때도 정말로 대출에 대한 엄청나게 충격적인 규제가 나왔죠.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 규제 이외에 LTV나 부분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상당히 엄청나게 충격적인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 컸냐면, 일주 만에 그 변동폭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때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역대급 대출 규제였으니까요. 근데 지금 627 대책의 변동폭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의 변동폭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당히 미미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승률이 안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상승폭이 줄었고, 최대 주간 단위 상승률로 최대 0.43%까지 올라갔던 것이 0.1%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상승률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너무 과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서울 중심 지역의 아파트가 과열된 양상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했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너무나 폭발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한 달 자고 일어나면 억대 상승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서울의 한강벨트 라인만 그랬다는 거죠. 주간 단위 상승률이 0.43%면 역대 10년 이래로 최대치라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것도 맞고요. 거래량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다만 이게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30억 9천만 원입니다. 애초에 돈이 없어서 못 살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남이 사서 걱정을 하는 지역이다. 그 동네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 근거도 없는 폭락론에 빠지셔가지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설령 있다 쳐도 못 사는 본인 걱정이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27 대책 4주차였나요? 그때 송파 지역의 상승률이, 다른 지역들은 다 상승률이 하락 전환했는데 다시 재상승 반전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4주 만에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주차인 8월 첫째 주에 주간 상승률 동향을 보면 서울 전 지역에 대한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단 6주 만에 하락 반전 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승률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627 대책이 일어난 이후로
서울의 그 중심 지역 한강벨트 라인의 집값이 떨어진 적이 없다. 어차피 노도강 금강구의 외곽 지역은 6.27 대책 전부터도 그렇게 집값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반대로 6.27 대책이 일어난 이후에 중심 지역에 대한 그런 집중성과 관심도를 조금 분산시키는 효과로 6.27 대책 이후의 집값의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전에는 어찌됐건 노도강 금강구는 원래부터 안 올랐고 중심 지역은 그나마라도 6.27 대책이 나오면서 상승률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그 상승률이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대출 규제가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하락은커녕 상승률이 살짝 꺾이는 걸로 그치는 정도로 끝난다면은, 진짜 이렇게 한 달 천하로 끝난다면은 진짜 앞으로 다시 수요가 폭발하는 장세가 돌아왔을 때 앞으로의 공급 또한 역대급으로 몇 년간 부족한데 수도권의 집값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공급 정책이 정말로 디테일하지 않고서야 국민들은 또 속지 않는다고. 6.27 대책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 12.16 대책 때에 약간 데자뷰와 같은 거의 비슷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때 2019년도에는 상당히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줬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도 집값이 워낙에나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의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정말 대세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컸는데, 그때 학습 효과가 상당히 심하고, 그리고 6.27 대책은요, 서울의 중심 지역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였어요. 어차피 수도권과 그리고 서울의 외곽 지역은 집값이 그렇게 가히 눈에 띄일 만큼 상승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거래량이 줄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폭락할 거라고요? 그런 기사는 나오더라고요. 하락 거래량이 쑥 올라갔다, 뭐 이런 기사 나오더라고요. 하락 거래,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달 새 35.1%에서 39.2%로 하락 거래가 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럼 100명 중에 35명이 하락 거래를 했던 것이 100명 중에 39건이 하락 거래를 했다는 건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60건은 상승 거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헤드라인만 보면 집값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면 하락 거래가 늘어난 건 맞지만 여전히 상승 거래가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보고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자. 그래야 내 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 6.27 대책은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급 대책 내놓으세요. 공급 대책. 공급 대책이 이번에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말로 은행들은요, 연말이 지나면요 또 대출 푼다니까요. 제가 2024년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밝으면 은행들은 대출을 폭발적으로 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금 대출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권고를 한다고, 금융당국에서 은행에 권고를 한다고 해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폭등 장세가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서울의 중심 지역만으로의 폭등 장세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